자, 지금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자면 저희가 뭐 기울기라던가 절편 이런 용어들을 배우고 이제 왔단 말이야. 자, 어차피 이제부터 이번 페이지는 뭐 하는 작업이냐면 그동안 좀 배운 걸 자, 써볼까요? 어쩌면 그동안 배운 거 약간 좀 정리하는 그동안 내용 정리라고 쓸까? 정리하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한번 위에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를 한번 읽어보면 제가 뭐 방학 때는 뭐 실제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냥 결론만 싹 취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가 자, 원우야 여기 왼쪽에 있는 요 A 자리를 뭐라 부르더라? 기울기요.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는 결국 뭐를 알려주게? 이 그래프의 뭐? 자, 모양을 알려주는 거 맞나? 그치? 자, 기울기라면 결론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정도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크면 더 가파를 것이고 기울기가 작으면 완만하겠죠. 어떤 모양을 알려준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 플러스 B 자, 요 자리는 현빈아 무슨 자리예요? 그럼 요게 Y절편 맞아? 그리고 Y절편은 쉽게 말하면 뭐를 알려준다? 어쩌면 정확한 위치랄까? 그쵸? 요 자리가 뭐 플러스 3이면 뭐 위로 3칸 올라간 거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면 밑으로 2칸 내려간 거 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번 페이지는 여기 위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기울기가 양수일 때, 뭐 음수일 때, y대편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걸 한번 정리해 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여기 써있죠. 크게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요 1번 여러분들 기울기 관련 내용이에요. 기울기는 크게 이렇게 양수일 수 있고 요게 음수란 말이죠. 음수일 수 있는데 쌤 이게 무슨 차이예요? 위에 써있잖아. 모양의 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 책에 있는 표현도 아셔야 되고 그림으로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직관적인 거는 요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보통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저는 먼저 모양으로 봅니다. 아,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인데 자, 여기 사람들 이 모양을 어쩌면 말로 읽은 게 뭐야? 이거. 자,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모양을 말로 읽은 게 뭐냐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런 직선이죠. 자, 이 같은 말들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거랑 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위에 문장. 자, 오른쪽이란 말은 x값이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위라는 말은 y값도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양수일 때 요 1번, 2번, 그림까지 3번을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페이지는 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양수, 음수만 주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숫자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자 B는 그리고 요것도 체크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문이 나와야지. 쌤 그러면 만약에 자 예를 들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데 얘네 둘은 무슨 차이예요? 얘네들은 무슨 차이예요? 에 관한 내용이 요 참고입니다. 요 참고는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양수이면 둘 다 오른쪽 위로 가는 저런 모양인데 자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즉 비슷한 상황보다 가파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등산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축에 가깝단 말은 그만큼 가파르다는 거야.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알겠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보시면요. 여기가 뭐냐면 Y절편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Y절편은 사실 또 이미지가 있잖아. 그 원점에서 위아래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거든. 그걸 이해했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Y절편이 양수란 말은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Y축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Y축, 그러니까 X축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이런 거 이렇게. 근데 Y절편의 음수란 말은 X축 밑으로 지나간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y절편의 뜻을 이해했다면 사실은 당연한 얘기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가 뭐냐면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식을 다 안 주고도 이런 어떤 고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공감하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그래프. 자, 요게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진아?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게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그쵸? 오른쪽 위로 가는 머릿속에 요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돼. 요런 거 찾으라고요. 요런 거. 오른쪽에서. 그럼 누구 있다? 자, 기억, 니은 보이세요? 기억, 니은.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와. 방학 때 본 적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그리고 자, 2번. 절대값이 가장 큰 이라고 했지. 자, 절대값이 커질수록 혹시 수연이 마이크 돼?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래프가 가팔라진다고. 그치.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가파른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우야, 누가 제일 가파르죠? 기억이요. 그쵸. 여러분, 가파른 거는 등산하는 것도 원래 등산하기 힘들면 가파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디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자, 필수의 1번 가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선생님, 그냥 5개를 다 그리면 안 되나요?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리기 배웠잖아.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그려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 문제는 실제로 그려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돌아가야 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부호만 빠르게 체크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만.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태여가 잘하고 있어?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온라인 수업인데 내가 계속 온라인이 별로 좋진 않아.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확진자가 나왔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어제도 하려 그러다가 일부 학생들은 근데 학원 차원에서 지금 일단 한번 끊어가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주말 동안 한 번 더 문자를 드릴게요. 제 번호로. 아시겠죠? 자, 우리 태혁이가 한번 도와줄게요. 자, 1번의 태혁아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은 이 5개 중 누굴까요? 집중 안 하지. 자,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는 모양을 의미하는데 모양을 담당하는 건 기울기라고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를 받겠지. 그리고 오른쪽 위라는 거에 이미지를 기억하라고요. 이런 거. 이미지를 알 거 아니야. 이게 누구냐고요. 자, 요게 누구냐고요. 자, 누가 도와줄까? 저기 종훈아. 자, 1번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자, 기울기가 뭐인 거 찾으면 돼.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요 자리니까 양수인 거. 잘 들어. 방금 1초 전에 말하고 왔는데 이걸 아직 모르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니? 자, 그 오른쪽 아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으시면 되겠다. 꼭 보면 한번 말하고 듣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왜 후회할 짓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님? 자, 3번 문제.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직선. 현빈아. 자,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기울기가 음수. 얘랑 같은 말이 기울기가 음수. 혹은 위에 있는 2번이랑 같은 말이잖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먼저 저 그림, 이미지부터 알면 돼. 이 이미지를 먼저 아세요. 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면 돼. 오른쪽 위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 이게 이제 이미지를 말로 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3번은 사실상 2번이랑 같은 문제니까 자, 니을 쓰면 되고, 자, 여기 있는 4번 문제는 태은아 너 마이크 안 되면 여기 채팅으로 한번 쳐볼래? y축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굴까요?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는 5개 중에 누굴까요? 자, 리을. 그쵸? 자, 얘가 뭐다? 요 기울기의 절대값. 요 멘트가 나오면 기울기의 절대값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양수여도 절대값에 따라서 이제 값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또 있겠죠. 세부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필수에도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이제 또 아주 핫한 문제죠. 선생님, 그래프 안에 아무 숫자가 없는데요. 숫자가 없어도 뭐는 부호는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없어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정리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동안 배운 기울기라던가 y절편이 이제 항상 그거잖아. 양수 아니면 음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이거를 고를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수준별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조만간 반 쪼갤 수도 있어요. 여기 반도. 이미 고등부는 약간 수준별 수업을 해서 좀 못하는 친구들, 수학이 약한 친구는 따로 그러니까 쉬운 책 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일부 잘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끔 손해볼 때가 있어. 솔직히 고백할까? 내가 가끔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미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현재로서는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는 그만큼 더 얻어 가시고요. 약한 친구는 그만큼 기본기를 잡아야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살아남으시려면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필수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수연아, 혹시 이거 A의 부호는 뭘까요? 자, 부호 정하는 문제입니다. A의 부호는 그 A는 0보다 큰. 그렇죠. A는 0보다 크다 맞아요. 즉 A는 양수 맞아요. 그리고 0보다 크다가 양수인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할지 말아요. 모양 보고. 기울기가 모양 담당이라고요. 너네 학교에도 가면 담당이 있잖아. 나는 뭐 어디 담당. 나는 뭐 요즘도 혹시 학교 청소하시나요? 뭐 나는 뭐 어디 청소 담당이 있잖아. 얘가 기울기 모양 담당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B는 우진아, B는 부호가 뭐죠? 음수. 그렇지. 얘는 뭐야? y절편이니까 요 자리가 B라고요. 그래서 뭐야?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제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게 뭐 위에 쪽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요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유제 1번은 같은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방학 때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갔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위치 관계란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랑 한 친구는 제가 뭐 점선면, 표 들여서 쫙쫙쫙쫙 해서 쫙 채워드렸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필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중1 때 소위 위치 관계란 거 배웠던 기억나? 뭐 위에 있다, 안 만난다, 뭐 평행한다, 일치한다, 뭐 꼬인이 치다 이런 게 이제 위치에 관한 얘기야. 근데 특별히 우리가 다 보진 않고 어쩌면 자 의식의 흐름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1차 함수는 선 모양인 거 아시죠? 그리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이 위치 관계 중에서 특별히 뭐 선과 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좀 딱 떼서 걔만 좀 보고 싶은 거야. 한 칸만. 선과 선. 그런데 자, 혹시 그 당시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선과 선 공부할 때 또 크게 두 가지를 따로 했거든. 평면일 때랑 공간일 때랑 차이점이 좀 있지. 혹시 기억나? 혹시 현빈아,
평면일 때랑 공간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더라? 자, 힌트. 공간에는 평면에는 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예요? 자, 공간에는 꼬인 위치란 게 있습니다. 꼬인 위치. 꼬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걸 저희가 좌표 평면이라 부르지. 기본적으로 함수는 요 평면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평면이라고 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1 내용 복습을 간단히 해보자면, 그럼 중1 때 우리가 평면에서 선과 선은 몇 가지 위치 관계가 있었더라? 크게 세 가지 위치 관계를 배웠단 말이야. 자, 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드물죠. 뭐 할 때가 있다? 일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일치한다. 그쵸? 똑같으면 되는 거야. 똑같다. 두 번째는 자, 일치하지 않고 뭐가 있다? 평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란히 평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구분을 했어. 그래서 문제 보시면 뭐 도형 나오면서 뭐 얘네 둘은 뭐 선분 AB랑 선분 CD는 무슨 관계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 배운 적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일치랑 평행입니다. 사실 한 점에서 만난다는요. 사실 결론적으로 물론 알면 좋은데 특별히 관심은 없어. 자, 우리의 관심은 뭐다? 일치한다랑 평행한다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자? 그걸 요런 1차 함수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런 1차 함수에서. 요 1차 함수가 직선이니까 얘도 어떤 식을 주면 저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려보시면. 그거를 어떻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자,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자, 일치한다는 이거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말일까? 안 당연한 말일까? 여러분 일치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으면 되겠지.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 똑같으면 일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함. 그런데 이제 하나 구분할 거는 평행할 때야. 자, 여러분들 평행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유야. 평행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는 같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기울어진 게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맞나요? 사실 그래서 미리 말할까? 자, 위에 여기 필기해 보실래요? 한 점에서 만나는 제가 관심 없다고 했는데 얘는 되게 쉬워.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납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요. 즉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라던가 일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둘 다 같아요. 대신에 뭐가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져야 돼.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른 게 평행이잖아요. 말로 해봐 말로. 모양은 같은데 위치가 다른 게 평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평행한다는 별표 2개 치겠습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줘요. 두 직선이 평행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은 뭘로 보여야 돼? 기울기가 같다로 보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울기를 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쓸 겁니다. 우리한테 기울기를 대놓고 안 준다고요. 이 기울기를 얘 쟤랑 평행해.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행하단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 저기서 기울기를 꺼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주 핫한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세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막상 문제는 쉬워요. 네. 이제 문제에서 얘랑 평행하는 골라봐라. 얘랑 일치하는 거 골라봐라. 뭐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1 때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야.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책을 조금 템포를 올려서 빨리 끝내고 싶어 사실은. 그래서 뭐 다들 기억이 아예 안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해는 시험을 봐야 되고 이제 나중에 4월 말 5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험 보게 된다면 그때 판가름 날 거야. 누군가는 웃을 것이며 선생님 또 생각보다 쉽던데요? 그런 게 많이 해. 작년도에 처음 시험 본 중애들이 학원 시험이 더 어렵다고.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쉬운 학교 시험도 못 봐. 현실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처럼 수학에도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잘하는 친구는 계속 잘할 것이며 못하는 친구는 계속 못할 겁니다. 알겠지? 잘하는 친구가 되세요. 자, 1번부터 해볼까요? 자, 1번이 자, 현민아. 자, 이 친구랑 평행한 거 누구 있어요? 자, 니은이랑 리을. 이렇게 두 개요? 이렇게 두 개요? 자, 제가 항상 말하는 영순이. 여러분들 얘 있잖아요. 간단히 하셨나요? 자, 제가 뭐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괄호가 있거나 이런 건 좀 항상 이렇게 좀 예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디귿도 돼야겠죠. 자, 평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가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자, 평행. 그리고 2번 문제는 자, 종훈아. 자, 얘랑 일치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쵸. 요거 못 찾은 친구는 요 간단히 안 해서 요 간단히는 그냥 생활에 생활. 공기 같아, 공기. 너네 숨 쉬는 거 의식 안 하잖아. 얘는요, 그냥 의식을 원래 하면 안 돼. 당연히, 뭐야, 저거 풀어줄까?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하세요. 알겠지? 자, 밑에 문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와서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울기 구해봤죠?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필수예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왔다 갔다 문제. 1번은 평행하게 만들어줘라. 2번은 일치하게 만들어줘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평행하게 만들어주고 일치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뭐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원우야. 자, 1번에 평행할 조건은 뭘까요? A, B. A는 마이너스 3이고 음.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자, B는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야 안 돼. B까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게 2번 정답이에요. 일치한다는 게 다 같아야 되는 거고 평행은 뭐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자, 요런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일치는 둘 다 같으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밑에 있는 요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쭉 나오는데 이제 3번에 한 걸음 더 3번에 한 걸음 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한 걸음 더
두둔, 두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3번 문제 한번 물어볼까? 수연아, 1번에 A, B의 부호 뭐 나왔어요? A는 양수로 나왔고 B는 음수로 나왔어요. 어우, 잘 피해갔네. 자, A는 양수, B는 음수. 다들 나오셨나요, 이거? 자, 이 문제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 요 자리가 약간 함정, 요 자리가 약간 주의할 부분이 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처럼 그냥 뇌를 비우고 푼 친구는 요 B의 부호가 플러스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자, 실수 안 하려면 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따로 기울기랑 y절편을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기울기는 요 자리가 기울기니까 a네요. 그리고 y절편은 요 자리가 y절편이니까 이번 문제는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 다시 y절편이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놓고 시작하는 게 팁입니다. 자, 팁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숙제에 요런 몇 가지 함정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보통 아마 틀려온다면 부호 차이로, 부호가 반대로 나왔을 건데, 자,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이제 뭐 하면 돼? 이 기울기는 요 그래프에서 모양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즉 모양이 오른쪽 위로 가니까 양수인 거 맞나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y절편인 그냥 y절편인 그래프에다가 찍으세요. 자, 찍어보시면 요 자리가 y절편인데 지금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단 말은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다시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그냥 b는 뭐다? 그냥 b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안 틀립니다. 자, 요 문제 몇 개 더 있습니다. 꼭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A, B의 부호를 알아왔고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문제는 뭐야? 그럼 이렇게 A, B의 자리를 앞뒤로 바꿨거든. 이 친구의 그래프가 자,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것도 안 헷갈리려면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은 꺼내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요, 이 친구 부호가 나와 있잖아. B는 음수라고 했죠. 자, 기울기가 음수고요. A가 양수란 말은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고 그리시는 거예요. 자, y절편이 음수란 말은 여기를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음수란 말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여기 1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그냥 이것 자체로 시험에 나오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문제로 보여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오늘 일단 19하기도 한번 최대한 해보고, 자, 일단 뭐 숙제는 좀 적당히 드릴 거야. 숙제는 적당히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남은 내용, 사실 이제 내용 설명 거의 끝났어요. 식 만들기는 방학 때 기억나? 대빵 쉽습니다. 뭐만 알면.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식 구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까지는 식을 줬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몇 가지 힌트를 주고 거꾸로 식을 만들어 보래. 자, 위에다가 필기할게요. 이 식 구하기의 그냥 팁은 별 것도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1차 함수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냥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자리들의 역할을 알고 있잖아. 그냥 그 역할이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라고요. 어쩌면 다시 그냥 요게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느낌아, 여기서의 유형은 뭐다? 기울기랑 y절편을 그냥 안 줍니다. 이제 그게 유형이 돼요. 기울기를 그냥 안 줘. 다른 걸 줘. y절편 그냥 다른 걸 줘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해서 풀 줄 아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예를 들어 5번에 1번 같은 거는
이거는 시험에 나올까 여러분들? 너네가 선생님 이거 내실래요 선생님이? 이거를 근데 이제 뭐 항상 모든 책에 1번이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재미없잖아. 그치? 자, 태어가. 자, 5번에 1번은 정답 뭘까요? 저요? 네. 아직 못 풀었는데. 지금 푸세요. 라이브로. 이거를 이제 못 푼단 말은 그냥 이제 수업을 안 들은 거죠. 템포를 못 따라오는 거야. 꼭 게임에도 템포를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남들 저 앞에 가 있는데 혼자 뒤에 있잖아. 막 따라오라 해도 못 따라오고 막. 그쵸? 자. 근데 얘는 도대체 쟤는 무슨 풀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 아닌가요? 저 풀었어요. 뭐 나왔어요? y는 네. 3x 마이너스 5. 이거 왜 고민하세요?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냥 내가 갑자기 시간 줘도 딴 짓을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당한 거, 뭐야? 어디 하고 있지? 그거 한 번 더 물어봐. 저요? 그 이름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넌데. 자, 이렇게 푸는 문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기 나오면 땡큐야 넣으세요. 이거 나오면 땡큐라고 넣으세요. 여기다. 그럼 끝나죠.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있지? 이거 우진아. 요 점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거의 같은 말이. y절편이 그쵸. 마이너스입니다. y절편을 저렇게 점으로 주기도 해요. 같은 말인데, 근데 내가 몇 번 말한 적 있잖아. 원래 절편들도 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원래 구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x값이 0일 때야. 그래서 같은 말이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간접적인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준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어떻게든 기울기랑 절편을 알아오시면 돼요. 알겠지? 자, 내려가 보시면요.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간접적인 표현. 요거 하나 해볼까요? 3번. 눈에 띄네. 요것도 이제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지난번 숙제를 잘 했다면 요 문장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요런 문장을. 자, 이것도 쉽죠? 바로 가볼까? 현빈아. 자, 여기에 있는 요 문장 밑줄 긋고 이거 저희한테 뭐 주겠다는 거예요? 기울기. 이게 여러분들 기울기의 뜻이거든요. 뜻.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기울기의 뜻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빈아, 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그렇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맞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증가한대요. 증가라 나오면 플러스로, 감소라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주고, 이것도 간접적이네. 이것도 y절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문제인데 느낌아 여기는 그냥 이게 유형이에요.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식 만들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여기는 좀 쉬운 파트야 생각보다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필수 예제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뭐 둘 중에 한 개씩을 덜 줍니다. 혹은 뭐 아무튼 뭐 이상하게 줘요. 그 유형들을 다 기억하세요. 근데 일단은 기본 전략은 뭐다? 둘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그걸로 뼈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뼈대를 잘 세우시면 돼요. 뼈대를. 자, 수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시고요. 아이고. 또 한번 배운 적 있잖아. 기억 안 나? 식 만들긴 쉬워. 여기는 쉬워. 앞에 사를 어렵지. 개인적으로 1차 함수는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할 때 힘든 게 맨 앞부분이야.
특히 막 기울기 이런 거 설명이 참 힘들어 사실은. 그 기울어진 정도가 왜 저거인지. 자, 뭐 이해도 하시되 그냥 뭐 외우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자, 1번 문제는 자, 우진아. 뭐가 안 나와 있지? Y절편. 그쵸. Y절편이 없는데 뭐는 있어요? 기울기는 나와 있잖아. 그럼 풀이 전략은 뭐다? 기울기라도 나온 게 어디야? 진짜 Y절편 모르는데요. B라고 두라고요. 문자 하나 빌려 쓰라고요 그냥. 그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한 적 있지만 자 1,-1을 지난다. 자, 지난다는 말은 종훈아 보통 뭐 하라는 얘기지? 지난다? 그쵸. 자, 우리가 때마다 대입하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뭐 지난다, 위에 있다, 혹은 방정식은 금이다. 이런 말들이 다 대입하란 말입니다. 자, 한번 대입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해보시면 B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항에서 B값 나오시면 이 식을 완성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일차 함수를 만들려는 문제가 아주 핫합니다. 얘는 고3 졸업할 때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뭐가? X절편이 나와 있잖아. 자, 이거는 원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X에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그냥 얘를 대입해요. 끝? Y를 0으로 줘요. 그쵸. 다시 말하면 뭐야? 여러분 절편을 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나? 이렇게 점으로 바꾸면 되겠죠. X절편이 3분의 1이란 말은 Y값이 0일 때거든. 그래서 3분의 1,0을 지난다. 그래서 이걸로 식의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대입하는 느낌으로 또 가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필수 예제는 좀 유명해. 기울기랑 점 한 개 주는 이유. 그러면 그러니까 대입해서 B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가볼게요. 앞에 다시 앞에 하나 보인다. 자, 유제 6번에 2번.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스타일이야. 자, 우리 앞장에서 평행한단 말 배웠잖아. 걔는 실제로 요런 쓰임새로 많이 쓰여요. 다시 앞장에서 평행한다 배웠잖아. 태호가 문제 풀고 있어? 네. 태혁이는 저게 우연의 일치인가 항상 각도가 저런 식이라서 내가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드는데 방금까지 그림자가 없었거든. 자, 주의하세요. 자, 평행한다는 거는 뭐를 주는 표현이라고? 현빈아, 뭐를 주는 표현이라고? 평행? 기울기입니다. 이 역할을 꼭 기억하세요. 평행은요, 왜 중요하다?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에요. 이 평행이. 근데 고등학생 친구 중에도 평행 나왔는데 쌤 뭐 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과외를 해야 돼. 저희가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시험 한 달 정도 앞두고는요. 기본 문제는 풀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되는 친구는 따로 보충을 요구하든 뭐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해야겠지. 자, 그럼 태어가. 자, 요 1차 함수랑 평행하대요. 즉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 그쪽이 자신 없어. 자,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데 평행의 뜻이 뭐라고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게 평행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준 거고요. 오른쪽에 x절편은 위에서 본 적 있죠. 얘는 2,0으로 해석을 다시 하신다면 위랑 같은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좋아져 문제가. 너네들이 싫어하는 문제가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문제예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태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핸드폰 건드리지 마세요. 자, 다음 장. 자, 다음 장이 필수예제 7번. 요건 별표 하나 칠게요. 그냥 뭐랄까 가장 유명한 식 만들기 문제예요.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점 두 개를 주면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 숙제 아마 하실 때
점 두 개 유형을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점 두 개 주면 뭐를 구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점 두 개가 어쩌면 기울기를 주는 또 간접적인 표현 중 하나야. 점 두 개.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요 문제의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한 적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기울기 구하는 거 말고 다른 풀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 혹시 한번 말해볼 친구 있어요? 기울기 말고 다른 풀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자, 30초 후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유형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늘 식 만들기까지 다 하고 대신에 숙제는 조금 끊어드릴게요. 숙제는 조금 끊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활용하고 뒤에 거 해서 일단 요거 수요일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이 책. 수요일까지는 최대한 끝낸다는 마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여기 1차 함수의 활용은 되게 쉬워. 쉽다기보다는 그 느낌만 좀 알면 되는데 자, 어쨌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7번 문제에 우진아 정답 뭐 나왔어요? 일단은 y는 2x 빼기 3. 그쵸. 자 한번 두 가지 풀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첫 번째 풀이 자 뭐를 구할 수 있다? 점 두 개를 주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뭔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임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요? x끼리 빼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요렇게 빼겠습니다. 자, 빼는 방향이 중요해요. x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 친구는 y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증가량 구하는 거잖아. 너네 원래 증가량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잖아요. 이게 지금 증가량 구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 나온다? 3분의 6. 즉 기울기가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기울기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여기 있는 b값은 뭘로 가면 돼요? 점 아무거나 대입해서 구하라고 앞장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점 두 개짜리 유형은 기울기 유형입니다. 기울기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대입해 보시면요. 자, 1에 4 더하기 b니까 b 값이 마3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식이 완성된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오른쪽에 필기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째 풀이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혹시 딱 들으면 기억날걸? 이 문제를 연립 방정식스럽게 풀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문제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어쨌든 1차 함수니까 그래 기울기를 모른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거 아니야. y는 ax 더하기 b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예로부터 지난다는 거는 뭐하란 멘트라고요?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요 식에다가 2, 1을 대입해 보시면요. 요렇게 해서 연립이 가능해요. 이해돼? 요렇게 해서 연립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갑자기 시험 때 기울기 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두신 다음에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역시나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필수예제 8번 가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꾸면 또 못 풀더라. 내가 보기엔 같은 문제인데.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아까 종훈이가 저한테 질문한 문제가 이런 걸 잘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이런 걸 잘하면. 자, 그래프가 나오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안에 가만 봐봐. 그럼 뭔가 있잖아. 저거 꺼내세요. 그래프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그냥 이 된다고요. 자, 그래프.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유형은 그래프를 주고 식 만드는 유형이야. 왔다 갔다 문제. 그래프 안에 잘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은 거의 끝나가요. 사실 뭐 식 만들기는 쉬워서. 어떻게든 기울기랑 어떻게든 y절편을 알아오는 연습을 꼭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A, B라고 문자를 빌려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 1차 함수는 그나마 제일 쉬운 함수예요. 너네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서. 그러니까 1차식은 다루기가 쉬워. 근데 2차 이상부터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 문제, 자, 쪼우나, 혹시 정답 나왔어? 식 뭐 나왔어요? Y는 100%. 그쵸.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현빈아, 혹시 이 그래프 안에 보시면 우리가 뭔가 해석할 만한 게 있을까? 자, 여러분들, 그쵸. 요거 혹시 몇 코마 몇이야? 요거 마이너스 2 마일로 보이세요? 자, 이거는 몇 콤마 몇이야? 2 3으로 보이세요? 근데 둘 다 지나고 있지. 바로 위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점을 그냥 안 주고 그래프 안에 넣어주면 어려워해. 희한하게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냥 같은 말인데 그 뭐라고 말할까?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없나?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혹시 그거 아세요? 꼬마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갓 태어난 친구들은 혹시 그 애기들 보시면 알겠지만 눈앞에 있는 물건을 막 흔들다가 뒤로 숨기면 놀란다. 걔네들이 이제 그게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으로 비하면 아직은 애기라서 뭔가 이런 것도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이런 뭔가가 나오면 잘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 문제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식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갑니다. 여기까지가 활용 전까지입니다. 자, 식 만들기 마지막 유형은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너무 뻔하지 않니 근데? 이렇게 주면요. 절편 두 개를 준 건데 계속 말하지만 사실 절편도 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절편도 어쩌면 점이야. 그럼 얘는 어쩌면 점 두 개를 준 거야. 얘도 어쩌면 같은 유형이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너네도 좀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4, 115는 같은 유형이에요. 이 한 장이.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보여야 돼. 앞으로는요. 이게 그 소위 고수랑 하수의 차이예요. 고수는 이게 한 번에 보여 그냥. 같은 말이네 뭐 이런 같은 말이면 같은 문제로 보이는 거야. 자, 절편 관련 내용입니다. 같은 유형이지. 절편. 그리고 특별히 y절편이 저희 그 식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죠. 그걸 이해했다면 또 이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얘도 한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이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이 문제 자, 일단 물어볼까요? 자, 우진님 혹시 정답 뭐 나왔어요? y는 5분의 2x 빼기 그쵸. 아이고 잘하네. 목소리 참 좋네요. 자, 이 문제는 뭐다?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자, 이 절편도 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x 절편이 5란 말은 y 값이 0일 때니까 즉 5,0을 지난다랑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 y 절편이 마이너스 2란 말은 x 값이 0일 때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문제. 요렇게 바꿀 줄 아신다면 왼쪽 문제야. 왼쪽 페이지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좋은 문제긴 해. 조금 더. 이렇게. 자, 얘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에서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요 자리가 다들 y절편인 거 아시죠? 이걸 아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저 y절편을 요 자리에다가 채워 넣고 요 a값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a값 구할 때는 방금 했던 5,0을 대입해서 a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 가지 풀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결국은 뭐야? 계속하지만 결국은 이 식을 믿고 이 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울기랑 어떻게든 절편을 알아오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0번 문제는 방금 왼쪽에 8번 문제랑 같은 스타일이죠. 인정? 왼쪽에 8번이랑 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원우야? 지금 그래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번 원우가 도와줄래? 그래프 안에 뭐가 들어있지? 좌표. 좌표로도 볼 수 있지만 얘가 뭐예요? y 얘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얘는 좌표로도 보여요. 근데 절편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좌표로 보이면 좌표로 가시면 되고 절편으로 보면 절편.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래서 같이 공부하세요. 솔직히 식 만들기는 다 하나야. 이 말을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고수가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x 절편으로도 보이지만 방금 원우 말대로 3,0 점으로도 보여요. 뭐 뭘로 보이든 가면 됩니다. 서울만.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좀 페이지가 많아서 두려워할 친구를 위해 미리 말하자면 좀 끊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 그냥 한 큐에 가는 거야. 그냥 한 번에 하세요, 여기는. 알겠지? 그 위에 보시면 온통 식 만들어라. 근데 이제는 한번 쭉 훑어볼래? 쭉 보면 이제 간접적인 표현들이 계속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1번에 1번 평행. 그 말이구나. 뭐 평행. 그리고 뭐 2번은 재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3번에 보시면 이거. 그거 주는 거구나. 평행. 그거 주는 거구나.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래프. 들어있구나. 5번에 보시면 X절편. 점을 준 거구나. 사실상 절편도 점을 주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보통은 절편도 약간 점을 준 거예요. 점을 준 거구나. 얘도 그래프 준 거구나. 얘도 점을 준 건데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뒤에 우리 앞에서 해본 적 있죠. 마지막에 넓이까지 묻는 문제라 한 걸음 던데 그닥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유를 좋아하는데 너네 주변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되게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래요. 같이 게임을 해도 얘는 되게 뭔가 어렵게 해, 보면. 근데 게임 잘하는 친구는 어렵게 느끼지 않아. 그냥 잘해. 사실 그냥 잘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보통 잘하는 친구는 그냥 편하게 어떤 내용을 편하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딱딱하게 공부를 해요. 게임도 공부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수학은 치명적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물 흐르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 걸음 더라고 붙은 이유는 이해는 되는데 너네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쉬운 문제라 부를 겁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너무 겁먹지도 마.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끊어읽기를 잘 하시고요. 나중에 꼭 수포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아요. 수포자가 많아요. 지금은 그나마 할만해 보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요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힘듭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못 한다는 게 핵심이야. 못 해요, 수학을. 손도 못 대, 쉽게 말하면. 손도 못 대요. 그때부터는.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정답 구해 보셨나요? 자, 수연아, 혹시 정답 뭐 나왔어? 2분의 1이요. 2분의 1 나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만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번에 책 검사할 때 정답만 써 있으면 빠꾸 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그럼 물어볼까? 우진아, 혹시 너가 느끼기에 이거 한 걸음 더 이 책 만든 분이 붙인 거잖아. 혹시 공감돼? 이해돼? 솔직히 한 걸음 더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멋있네. 그렇잖아. 이게 왜 한 걸음 돈데? 근데 자, 그나마 한번 이해해보자면, 현빈아, 그나마 한번 이해해보자면, 얘를 한 걸음 더라고 부를 만한 이유는 뭘까? 그나마? 아니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지난번 숙제였거든. 절편에서. 그치? 근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라고, 여러분들. 그때랑 지금을. 거기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자, 수연아,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때와 다르게 어, 그냥 좌표를 알려준 거? 그치. 아주 잘 말했지. 그나마 이해하자면 그거야. 그 당시에는 식을 알려줬지.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당시에는 식을 줬어, 우리한테. 1참 식을. 주고 저희한테 넓이가 물어봤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식을 안 주고 첫 번째 필기해볼까? 식을 먼저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원래 수학은 어려운 게 맞아. 사실은.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 식을 먼저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배운 내용. 식을 구한 다음에 요 둘러싸인 넓이 구할 줄 아는지. 이게 기억나? 앞에서 절편 배울 당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절편을 이용하면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한번 두 가지를 따라가 보라는 의미에서 한 걸음 더인데 이렇게 안 느껴지는 친구는 이유가 뭐라고요? 식도 잘 구하고 넓이도 구할 줄 알면 얘는 한 걸음 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끊어 읽고 자, 식부터 구할게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맞나요? 그리고 자,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한계를 대입해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콤마를 대입해서 b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 책부터는요 이런 걸 배우며 할 줄 아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술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보통은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즉 y값이 0일 때 x값 2분의 1 y절편은 뒤에 써있죠. 2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구해보시면 이거 맞나요? 여기 요 넓이를 구하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뭐다? 자, 높이가 2, 밑변이 2분의 1이니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시면 넓이가 얼마다? 2분의 1. 다들 나오셨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편은요 116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뭐 몇 장도 안 되고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 만들기는 조금 걸릴지 몰라도 앞에 아까 처음에 했던 뭐 부호 구하는 거는 금방금방 하거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한번 자, 태여가 책 덮었네 벌써. 저 친구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자, 유형편 가볼까요? 그러니까 문자 오겠지. 너는 문자가 가도 안 풀잖아. 문자가 가도 숙제 안 해오는데. 자, 유형편. 자, 오늘 배운 게 88쪽부터 있는데요. 자, 88쪽부터 좋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93까지만 한번 계산만 해오세요. 오늘은 93까지가 계산이거든. 오늘 배운 전체 내용 계산인데 오늘은 93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88부터 93까지 아주 기본 계산이야. 그래서 93까지 계산만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